네, 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MBC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저자 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고전이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 인간의 역사로 미리 사신 우리 선배님들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남의 얘기를 듣는 건데 고전은 검증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엑기스만 모아놨다 그러죠. 왜냐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많은 인류가 읽어보고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랑받으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전을 읽어보면 비유와 압축과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각 시대에 각 사람에 맞게 적용하고 내 삶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남의 의견이 아니라 내 철학을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존 러스킨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진정한 부는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가치다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역량이 쌓여 있어야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이 지구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만드는 걸 수도 있고, 그 역량이라는 게 내 안에 쌓이고 내공이라는 게 내 안에 쌓여야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주체적인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 독서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를 제가 구체적인 예로 들어드리면, 제가 사업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요. 저는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은유에 대한 거를 엄청 제가 잘 이해도 했고 은유를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긴 거죠. 여러분, 은유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면 얼마나 좋은 점이 생기냐면, 은유라는 건 여러분 뭐죠? 내 마음은 호수요, 연결입니다. 근데 아무거나 연결한다 해서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치킨이요,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연결했을 때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거나라는 걸 아는 게 바로 은유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새로운 제품, 서비스, 우리가 팔 수 있는 상품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고, 있는 것 중에 연결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빙수로 내가 뭔가 세상에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팥빙수라는 건 원래 있었고 팥빙수에서 팥을 빼고 뭔가 새로운 거를 연결하겠죠. 그죠? 바나나 빙수도 생기고 샐러드 빙수도 생기고 회 빙수도 생기고 다 연결해보는데, 이 은유를 모르는 사람은 다 실제로 해보고 뚜껑을 열어보고 실제로 사업을 해봐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죠. 해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업을 잘 하시고 일가를 이룬 기업의 대표들이 대부분 독서를 많이 했다는 통계가 있는 게, 독서를 많이 하면 특히 이 은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빙수로 내가 새 상품을 만들 때 얼음에다가 딸기, 바나나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만 연결해봐도 울림이 있고 없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은 100번, 200번 해가지고 망고빙수를 찾아낼 때, 이 책을 많이 읽어서 은유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정말 한 3번, 4번 정도만 해보면 얼마든지 이 애플망고 빙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오로지 그냥 직접 해보고 연결해보고 팔아보고, 그래서 저도 4번을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독서를 통해서 이 은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세상이 흘러가는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와 연결했을 때 딱 맞는 게, 저는 다 지워내고 나니까 메밀국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8일에 창업을 했는데 제 메밀국수 가게는 첫날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독서가 이런 구체적으로 내가 사업을 할 때에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구나.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새로운 상품으로 놀래키고 싶으시면 거리를 다니면서 간판을 자꾸 보시면서 이 가게랑 이 가게 간판이랑 이렇게 연결해보고, 저 라면집이랑 저 독서실이랑 연결해보고, 이 옷의 이 무늬와 저 신발의 그 모양이랑 이렇게 연결해보고, 이러면서 반드시 근데 독서가 같이 병행이 되시면 이거랑 연결했을 때 사람들 마음에 울림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셔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시면 이 우주가 바로 여러분의 끝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요즘 이제 스탑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포즈를 잘 안 걸죠.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은유를 느끼더라도 계속 그 시간에 따라 끌려갈 뿐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가 처음 5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겨를을 안 줍니다. 푹 빠져들게 만들죠. 그게 나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도 끝난 후에 생각해 주게 하지만 그 은유를 특히 배우시려면 독서를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 순간에 딱 멈추고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근데 만약에 독서를 통해서 이 방법을 깨달으셨다면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걸 목적으로 내가 영화를 보겠다 이러시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은유를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막 지나가는데 포즈 딱 누르고 저 대사는 은유를 사용했구나 이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내 몸에 습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독서가 먼저다 라고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제가 은유 얘기 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뭔가 잘 먹힐 수 있는 마케팅 홍보 방법, 돈 버는 방법 없을까 하신다면 세스 고든의 책들을 읽어보면 모든 시대, 모든 인종, 모든 업종에게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바로 공짜를 줘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세 개는 물건, 제도, 철학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짜를 줘라를 이 물건 수준에서만 너무 공짜를 줘라를 생각해서 마케팅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카운터 옆에 박하사탕도 놔두고 뭐 껌도 놔두고 이렇게도 하시는데 내가 어떤 시스템을 공짜로 줄까 아니면 내가 어떤 정신과 철학을 공짜로 줄까. 그래서 저는 메밀국수집 처음 오픈했을 때 정신과 철학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공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무료로 강연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비는 시간에 무료 강연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매번 강의할 때마다 한 40명씩 오시고 했는데 제가 무료 강연을 1시간 열심히 해드리고 나니까 제 매출로 이어질 거라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고 저는 세스 고든의 책을 읽고 나도 공짜를 줘봐야겠구나. 근데 그 40-50명 오셨던 분들이 단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무료 강의 잘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다 2인분 3인분씩 또 심지어는 급한 약속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막 3인분씩 5인분씩 포장해가지고 가시면서 저는 정말 이게 그냥 홍보 마케팅 느낌으로 했는데 돈을 쫓지 않고 먼저 내 걸 내어주고 돈이 따라오는 이 선순환을 제가 이 독서를 통해서 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독서에 수많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 제가 얘기한 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더욱더 효과가 뛰어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진짜 내 삶을 사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살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교통사고 후에 죽음 앞에 가서 깨달은 거는 34년을 저 고명환의 진짜 모습으로 산 게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쪽으로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거를 너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된 게 뭘 못 이루고 이런 게 후회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가 태어난 이유도 몰랐고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 나의 소명이 뭔지, 내가 이 지구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볼 생각도 안 했고 찾아볼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죽음 앞에 가든가 아니면 중간에 독서를 통해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아야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인문고전 철학의 마지막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죠. 이 일을 내가 과연 시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럴 때에 우리는 주로 친한 친구들, 믿는 사람 아니면 나의 멘토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저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책에게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묻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부모님도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남에게 묻는다는 거는 그 사람은 대답은 해줄 수 있죠. 너는 이 일을 하면 안 돼. 너 시작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기준은요.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준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지금 사회의 경기가 어떠냐, 시장이 어떠냐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조합한 후에 내가 이걸 시작한다, 도전한다 이런 결정은 반드시 스스로 내려야 내 삶을 내가 이끌고 가는데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독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돈과 직결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독서를 하면 두 번째 좋은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읽을 수 있어요. 세상을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책을 아무리 안 읽는다 해도 인문학 열풍이 불었었죠. 그래서 인문학이 여러분 뭐냐면 인간이 그려온 이 문자가 우리 문자를 보내다 할 때의 뜻도 있지만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이. 그러면 인문학이 뭐냐면 인간이 그려온 문의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서. 왜 인간이 그려온 문의를 공부하느냐? 인간이 그려나갈 문의를 알고 싶어서요. 그걸 우린 트렌드라고 하기도 하고 미래라고 하기도 하고 앞을 내다보는 거죠. 오마하의 현인,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시죠. 그분이 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 지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이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의 인간의 역사를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면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물건을 파시든 서비스를 파시든 이 2025년에는 어떤 걸 좋아하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하셔야 어떤 내 가치, 나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책을 어떻게 읽느냐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거부터 얘기해 드리면 조금 읽더라도 꾸준히 반복해서 이런 방송 보시고 또 의욕이 막 넘쳐가지고 너무 하루에 나 이 책 700페이지 되는 거 이 책 다 읽어버릴래 이러면 번아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나는 내 능력이 몇 페이지짜리인가, 나는 한 30페이지 읽으면 진짜 그 다음부터 졸리더라 이러면 그 30페이지 안에 여러분 얼마든지 대신에 내가 그 30페이지를 읽으면서 단 5분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한 문장만 좀 건져내자. 그래서 무조건 진도 나가듯이 읽지 마시고 한 문장만 건져내서 그 문장을 붙잡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데일 카네기의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게 하려면 바람개비를 들고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면 된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안 하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저는 버티려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게 하려면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그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기다리는 스타일보다는 경기가 비록 안 좋지만 나는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뛰는 게 좀 제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한 문장을 붙잡고 가만히 생각해보는 시간, 요 시간에 내 내공이 더욱더 많이 쌓이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내 임계점이 빵 뚫어지는 그 느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전 세계 독서인들이 3,000권 정도 읽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3,000권이 아니어도 독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간은 내가 원래 살아야 될 내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언어와 이성이 생기면서 계속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 너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런 게 더 씌워지면서 내가 진짜 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분 이 더 씌워진 이거를 벗겨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헛된 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고 내 삶을 제대로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얘기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거를 걷어내야 진짜 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독서의 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사색하면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간절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한 권만 읽으셔도 저는 그 책을 만나신다면 얼마든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이거를 알아내시면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직업이 좋다 뭐 이런 거에 눈치 보지 않고 나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태어났다는 거를 깨달으시면 남들의 그런 시선 1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있는 이게 바로 인간의 진리고 모든 자연계의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만 다 1등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태어난 이유인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살아주면 너무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게 이 우주의 본성인데 우린 너무 한쪽으로만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독서를 하면서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어쩌면 이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몇 가지밖에 안 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하려고 태어났는가? 나는 뭘 할 때 진짜 즐거운가? 알아내실 수 있는 방법이 독서를 통해서 남들의 얘기, 남들의 시선, 남들의 생각을 걷어내셔야 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고전 중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인데 데미안은 한 사람이 또 다른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친구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나예요. 그런 얘기의 내용이니까 주인공은 싱클레어인데 왜 데미안이냐? 결국은 싱클레어가 데미안이고 데미안이 싱클레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세계가 그 얘기고 카인과 아벨 다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고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도 두 사람이죠. 이런 어떤 나와 진짜 나를 찾는 아래서 깨어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깨달음을 많이 느끼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데미안에는 수많은 문장이 나오지만 한 문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고전이 왜 좋은가,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는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미안의 첫 장을 딱 열어보시면 중간에 나오는 문장인데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여러분 제가 수많은 고전을 읽으면서 이 위대한 작가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 인간의 삶은 계속 반복되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있는 거죠.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사는 거죠.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왜 못 사면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남들의 시선, 남들의 얘기 때문에 그래요.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쩌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건 아닐까? 여러분 마땅히 살아야 할 삶 이게 바로 데미안에서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이거죠. 그리고 전에는 이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만 자신이 마땅히 살아야 했던 삶을 살지 못했으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 싸우려 했던 눈에 띄지 않았던 충동.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남들이 살아야 되는 삶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부러워하고 이러죠. 그래서 맞서 싸우려고 했던 눈에 띄지 않았던 충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헤르만 헤세가 얘기하는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즉시 억눌렀던 그런 충동이 진짜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반 일리치도 억눌렀던 그런 충동이 사실은 내 진짜 삶이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게 저는 데미안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으면서 정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고 또 여러분들 어린 왕자로 잘 아시는 생텍쥐 페리가 인간의 돼지라는 책을 씁니다. 야생 오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생 오리는 뭐냐면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고 했던 것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 그거고 지보리는 남들의 눈치 보면서 세뇌당해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사는 삶을 지보리라고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철새떼가 이동하는 철이 되어 야생 오리들이 날아갈 때면 오리들이 굽어보는 지역 위로 이상한 물결이 인다. 지보리들이 커다랗게 삼각형을 만들어 비행하는 무리에 이끌린 듯 서투른 날개짓을 시작하는 것이다. 야성의 부름이 지보리들의 마음속에서 알지 못할 야성의 흔적을 일깨우는 모양이다. 일순간 농가의 오리들은 철새로 변한다. 늪과 벌레와 오리집같이 보잘것없는 영상만이 빙글빙글 돌던 그 작고 딱딱한 머릿속에서 이제는 광활한 대륙과 바닷바람의 맛, 해양의 지리학이 펼쳐지는 것이다. 오리는 제 머리가 그토록 경이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날개를 퍼덕이고 나달과 벌레를 깔보며 야생오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 똑같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의 제목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원래 내가 살아야 할 삶, 내 안에 거인들이 다 잠들고 있는데 우리는 남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삶으로 쥐보리처럼 그냥 주인이 주는 사료 이런 거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야생오리들이 날아갈 때 문득 내 꿈이 생각이 난 거죠. 내 안에 거인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서야 되는데 어느 정도 또 도전해보다가 갑자기 안락한 삶, 주인이 던져주는 사료 이런 거에 다시 안주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용기가 부족함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린가? 나는 뭘 하려고 태어났는가? 독서를 통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거인이 어떤 일을 할 거인인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는 거죠. 저는 개그맨으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그맨으로 계속 살아가고 개그맨의 정상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거야말로 지불이로서 안정적인 수입과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선택한 길이었더라고요. 저는 교통사고 이후에 죽음 앞에 갔고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봐야겠다. 그 거인을 깨워보게 해준 대표적인 문장이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언제나 물어야 해, 언제나 의심해야 하고,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사실 끝난 건데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 방향이 맞는 건지, 나는 왜 이 방향을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언제나 물어야 해, 언제나 의심해야 하고. 그러나 일은 아주 간단해. 예를 들면 그런 나방이 자신의 뜻을 별이나 뭐 비슷한 곳까지 향하게 하려 했다면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이겠지. 여러분 여기서 별은 뭐냐면 뭔가 동경의 대상,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나방이 실제로 별을 향해서 날아가 봐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이겠지. 다만 나방은 그런 따위 시도는 안 해. 인간처럼 이성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방은 오로지 본능에 따라 살기 때문에 별을 향해서 나가는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방은 자기에게 뜻과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꼭 가야만 하는 것, 그것만 찾는 거야. 왜냐하면 나방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뭔가 세뇌당하지 않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누군가가 말한 그런 거를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나방이 자신의 길로 갔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개그맨으로서 정상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을 때는 늘 예상된 일만 있었고 안정적인 느낌은 있었지만 그 수입에 안주하면서 가슴 설레고 흥분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데미안이 예를 든 그 별이라는 게 저한테는 유재석, 강호동, 이경규였죠. 근데 저는 이런 책을 읽고 깨닫고 나도 이런 별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태어나서 가야 할 곳이 뭔가, 그거를 독서를 통해서 찾다 보니까 수백억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CEO 거인을 깨워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제 책이 3권 연속 베스트셀러 됐고 이거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별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 야생오리의 꿈을 찾아내고 내 삶의 방향을 찾아서 왔더니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이게 바로 내 안에 야생오리가 있었던 거죠. 저는 너무 이게 힘주어 얘기하고 싶은 게,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찾지 않았고 깨우지 못한 거인과 야생오리가 내 안에 있는데, 저 여러분 진짜 상상 못했습니다. 근데 독서를 통해서 이 방향을 잘 틀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게 바로 이 데미안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 나방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지금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검증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최근에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예상된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나와 전혀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야생 오리의 삶이고 그걸 향해서 날아올라야 되고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데미안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장은 뭐냐면 자신의 꿈을 찾아내야 해요. 그러면 길은 쉬워지지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꿈은 없어요. 어느 꿈이든 새 꿈으로 교체되지요. 그러니 어느 꿈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목표를 찾는 게 내가 진짜 왜 태어났는지 하늘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꿈은 계속 변하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과 우주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파이어족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뭐 100억을 벌면 은퇴하고 멈춰서 그 돈으로 즐기고 살래. 여러분, 멈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구도 자전공전을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야 가장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죽기 전날까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변하는 꿈들을 계속 찾아내면서, 그럼 변하는 꿈을 찾아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계속 찾아내고 다시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여행은 가기 전이 가장 좋다 그러죠. 왜 여행은 가기 전이 가장 좋으냐면 여행 가서 막상 덥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뭐 소매치기도 당하고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죠. 근데 여행 전에 여러분 그 기대와 설레임은 늘 좋죠. 근데 우리가 이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는 게 여행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면 막말로 로또가 당첨되면 아니면 내 꿈을 이루면 끊임없이 여행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여행이 아니어도 여러분 데미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새로운 꿈을 계속 찾아내면서 바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결과를 이루라는 게 아니라 죽기 전날까지 기대와 설레임으로 사는 게 바로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과나무라는 내 새 꿈을 하나 딱 심어 놓음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설렘이 있는 거죠. 결과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일 당장 지구가 불타 없어져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이 행복하려면 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말이 이 데미안에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꿈은 없어요. 어느 꿈이든 새 꿈으로 교체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꼰대라는 얘기 듣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라떼 때 얘기만 한다 그러죠. 내가 뭐 했을 때 내 과거.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를 하니까 그 사는 사람도 재미없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재미없는 거예요. 이분이 왜 라떼 때 얘기만 할까요? 미래의 여행을 준비해 놓지 않아서예요. 저는 이미 내년에 출간될 책 5년 후에 나올 책까지 지금 소제목을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년 후에 1년에 한 번씩 떠날 여행을 이미 새 꿈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 꿈들로 인해서 저는 오늘 하루가 늘 설레고 내일도 설레고, 그리고 이 책이 판매가 시작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 다음 꿈으로 넘어가는 거지 결과를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되는 거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내려는 비와 같은 거예요. 저한테 닥쳐오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막 판매가 안 되고 이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새 꿈으로 교체한 다음에 그 새 꿈을 바라보면서 그 설레임으로 또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집착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더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저는 이 고전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고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느끼고 한번 만들어 가보시면 결과를 떠나서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의 야생오리 그리고 잠들어 있는 거인들을 깨워내셔서 죽을 때까지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설레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그맨은 저는 그 안에서의 일은 즐거웠어요. 동료들끼리 진짜 웃기고. 근데 이제 제가 개그맨을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시간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방송국에서 오라면 가야 되고 다음 주 녹화할 분량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끌려다니는 시간들이 있었다 치면 지금 자영업하는 저는 이제 끌려다니는 게 없죠. 사람들에게 성공을 물어보면 자본주의에서 성공은 자유다 그래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부족합니까? 자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공은 곧 자유인데요. 자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게 자유구나를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유를 한자로 뜻을 찾아보면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 까닭 유이래요. 그래서 내가 자유는 스스로로부터 말미암아야 되는구나.
모든 원인부터 결과까지 나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이 힘든 이유가 이 일을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뭔가 일하는 게 힘든 거야. 근데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하는 방식을 늘 하던 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만의 어떤 창의적인 일의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저는 창업을 하고 사장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난 이 일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다 나로 말미암아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하려 하고 남에게 기대려 하니까 이게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본인의 생활이 팍팍하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나로 말미암은 일인가? 받은 일이어도 이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 그냥 늘 해오던 대로 하고 있다면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우시려면 그래 내가 이 일을 한번 내 창의를 섞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이 일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아마 하루하루가 오늘부터도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독서죠. 독서를 통해서 이제 시선이 높아진 거죠, 제가. 그래서 욕심도 사라졌고 돈이 최고다 이런 것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도 잘 벌어지고 그리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옛날처럼 힘들게 끌려다니면서 버는 게 아니고 어떤 선순환으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고 첫 번째 제가 교통사고 나서 일반병동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내가 34년을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나는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아야겠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 이제 저절로 저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때 2005년이었는데 인터넷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테드 강연, 동영상 이런 강의를 보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궁금한 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억지로 책을 읽은 게 아니고 너무 궁금하니까 책을 읽은 거예요. 독서를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며 책을 읽었고 두 번째는 책을 읽으면서 내 느낌이 딱 오는 그런 문장이 생기면 그냥 확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붙잡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10년째 붙잡고 있는 말이 있어요. 노자의 말한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만나면 붙잡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각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 전체에 대해서 생각의 높이를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벌고 왜 남을 위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사실 먹고 살만하고 한데 매일매일 메밀국수집에 가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돈을 벌면 아까 말했듯이 좀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행복 누려도 되는데 왜 일을 하냐? 우리의 도스토옙스키 형님께서 지하생활자의 수기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있어 최상의 이익보다 그러니까 이 최상의 이익이 바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 부자, 1등, 재벌, 500억 건물주 뭐 이런 거예요. 최상의 이익보다 더욱 귀중한 그 무엇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모든 법칙에 역행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역행 중에 최고의 역행은 내 목숨 던지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다 말렸겠죠. 그죠? 너 그렇게 하면 손해봐. 아니 고명환 씨 돈 그 정도로 벌어놨는데 왜 매일 거기 막 더운 데 들어가서 메밀국수 삶고 계세요? 그래서 그 뒤로 넘겨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설사 자기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더라도 하고 싶은 걸 어쩌겠는가?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의욕, 아무리 엉뚱한 것일지라도 하여튼 자기 자신의 변덕. 저 이 말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엉뚱한 것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익에 역행할지라도 하여튼 자기 자신의 변덕.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메밀국수 2개랑 갈비집 하나를 해요. 근데 제가 메밀국수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갈비집을 권리금 1원도 안 받고 넘기겠다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전투력 있게 뭔가 고기 쪽에 경험을 쌓으시려고 하는데 자본금 못 쓰신 분들 해서 제가 사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2년이고 3년이고 이 자리에서 경험을 쌓고 대신 본인도 약속을 해라. 이 가게는 또 당신과 똑같은 조건에 있는 도전하시는 분에게 무권리로 넘겨줍시다. 그래서 이 가게는 이제 영원히 무권리금 챌린지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제가 3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무권리금 챌린지로 어떤 젊은 친구에게 이 가게를 무권리로 줘서 그 친구가 또 힘을 얻고 이분이 또 그렇게 물려줘서 그런 게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혹시나 또 이렇게 무권리 챌린지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3천만 원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를 알았고 드디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뭔가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연예인들이 이유 없는 우울증, 다운됨 그런 게 갑자기 1년에 한 번씩 늘어왔어요. 짧으면 1, 2주, 길면 막 한 두세 달 갑니다. 책을 한 글자도 못 읽어요. 그럼 그전에는 제가 이제 술 좋아하고 하니까 정말 한 100일 동안 술만 먹었어요. 이게 갈 때까지 기다린다, 이 자세였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궁금했어요. 불쑥불쑥 솟아나는 의욕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365일 동안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이 아침 긍정학원을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예언적 완료형이라 그래요.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요 앞전에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은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하루에 100번씩 외쳐요. 왜냐면 될 것이다 보다 됐다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뇌과학 책을 읽어보면 우리 뇌는 상상하고 현실하고 구분을 못해요. 뇌가 그래서 진짜로 믿으면 일어나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우리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그거를 많이 겪어도 봤고 너무 찐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공상하지 말고 상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 500억 건물주가 되겠어, 나 1조 유니콘 기업을 만들래, 사실 공상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가진 사람의 생활, 마음 요만큼도 상상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 공상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꿈을 원대하게 잡아놓고 이 긍정학원을 하잖아요. 나는 1조 부자가 됐다 하면 그 순간에 내 뇌가 나를 스캔을 한번 합니다. 얘가 1조 부자가 됐나? 1조 부자가 될 능력을 가졌나? 그러면 이제 뭐가 두 개가 만나냐면 야, 너 1조 안 돼 아직. 그러면서 그래 1조가 되게끔 뭔가 열정을 불러일으키긴 하죠. 1조를 계속 외치다 보면 공상에서 상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공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는 거고 상상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5천억으로 외치다가 1,000억으로 외치다가 300억으로 외치다가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돈으로 따진다면 여러분이 운용해 반 만큼 있죠. 여러분이 연봉이 1억이었다면 10억 이상을 사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면 일단 연봉 2, 3억부터 상상하세요. 계속 외치잖아요. 결국은 내 뇌가 요걸 맞춰줍니다. 열정도 불러일으키게 해주고 내가 실제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상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이유 때문에라도 계속 합니다. 부자는, 저는 존 러스킨의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에 나온 말을 가장 신뢰하는데, 진정한 부는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가치라 그래요. 그러면 진정한 부자는 뭐냐면 부를 건물로, 은행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났어요. 내 건물이 3천억짜리야. 3천억 건물 그냥 날아갑니다. 이거 뭐 국가가 나중에 보존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언제 될지도 모르죠. 은행에 돈 넣는다고요? 은행 다 탑니다. 화폐 체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그때는 자기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내가 전쟁이 나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디 아프리카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완전 맨손으로 버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역량 있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모으든 원주민을 모으든 해서라도 분명히 뭔가 가치 있는 일을 일으키고 자기 스스로도 당연히 살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부자지, 밖에다가 뭘 쌓아둔 사람은 저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전 영상인데 짧은 영상으로 도는 게 효린의 민박에서 대학생들이 왔나 봐요. 이제 이효리 씨가 한참 가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오니까 이상수 씨가 이효리 씨한테 그 학생들은 뭐가 그렇게 힘들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효리 씨가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대. 이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나도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이효리 씨가 마지막에 행복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100억 부자가 되면 사장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목표로 살았는데 지금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좌절을 겪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만 해도 내 한 몸 열심히 진짜 일하면 서울에서 집 살 수 있었다였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라 서울에서 집 한 채 살 수 있나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좌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무주의가 팽배하며 나는 뭐 목표도 없다. 왜냐면 뭐뭐 하면 행복해진다는 이거를 아예 못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알아버려서. 근데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행복하려고 꿈꿨던 그게 진짜 내 욕구였나?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대학 가면 행복할 텐데, 대기업 가면 행복할 텐데, 아니면 창업해서 배달의민족 김봉지 대표처럼 뭐 2조 7천억에 매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Z세대 여러분들도 너무 내 행복, 내 거를 찾다가 보니까 지금 허무해졌어요. 왜냐면 못 찾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제시해 주는 게 딱 한번 손해본다 생각하고 좀 손해보는 삶, 뭐냐면 남을, 불특정 다수 남 말고요. 지금 MZ세대 여러분들 자기 친구,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그래 어차피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남을 위해서 한번 한두 달이라도 해볼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런 허무감 이런 거 반드시 깨지고 그 안에서 느끼는 보람이라든가 만족감, 아 내가 좀 손해보고 이랬더니 아 여기서 느끼는 이 뿌듯함 이건 뭐지? 근데 그거를 더 열심히 했더니 돈이 또 더 잘 벌어지는, 이게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의 그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삶의 그 관점을 전환을 해보시면 아마 훨씬 행복감, 만족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느꼈다!